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이를 먹어도 머리가 하얘져도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과 독 같은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나를 싫어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곧 자책이 되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잠을 설칩니다. 미움은 칼보다 날카롭고 그 고통은 예상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건 그 감정에 휘둘리며 내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현명한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접어들면 인간관계도 원숙해지고 모든 게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고 괜히 시비를 걸고 아무 이유 없이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인생을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왔어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 내 탓일까요? 아닙니다. 질투일 수 있고 오해일 수 있으며 혹은 그저 자신이 불행해서 나에게 투사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잘해보려 하고 괜히 눈치까지 보며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그건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왜곡해서 들을 것이고 무슨 행동을 해도 악의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외면하십시오. 모른 척 하십시오. 그리고 말없이 자신답게 사십시오.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내 행동과 삶이 진짜입니다. 잘 보이려 하다 보면 결국 나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자존감은 무너지고 마음의 병은 깊어집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친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번 웃으며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가치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굳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살면서 알게 된 진실 하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결국 누구에게도 진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의 시선과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평안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는 순간 내 평안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나를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72세의 김순자 어르신은 동네 노인정에서 늘 웃으며 사람들과 잘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생신이 있는 날이면 과일이며 떡을 사서 나눴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소 말수가 많지 않았던 어씨가 다른 어르신들과 김 어르신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오지랖이야. 있는 척 너무 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처음엔 속이 뒤집히는 걸 참으며 더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일부러 어씨에게 말도 걸고 간식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여전히 차가운 무시와 뒷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이 가만히 어씨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 기분 맞추며 살아야 하나요? 당신이 날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세요. 난 이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날 이후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이 김 어르신 편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 말이 맞아. 괜히 참지 마요. 라는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어씨는 그 후로 말수가 줄었고 더 이상 험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참 후련했어요. 괜히 눈치 보며 애썼던 내가 참 한심했죠. 노년은 더 이상 맞춰주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존엄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를 싫어하는 이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피곤한 순간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마음이 뒤틀리고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입니다. 어느 날은 괜히 거울을 보며 내가 그렇게 문제였나? 라는 자책에 빠지고 또 어느 날은 분노에 치밀어 혼잣말로 대받아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사실 그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독이 되어 가슴속을 후벼 팝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어도 그 한마디에 지난 삶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쟤는 원래 저래. 이런 말들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귀에 딱지가 앉은 듯 계속 맴돌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엔 상대의 열등감과 상처 그리고 병든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끌어내리는 말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듭니다. 그런 이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까지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말은 상대의 인격을 드러낼 뿐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자존감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여유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을 듣는지가 아니라 어떤 말을 마음에 담느냐입니다. 악의적인 말은 마음 밖에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들었어도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말로 맞서기보다는 무표정한 얼굴로 반응을 꺼내지 마십시오. 상대는 내가 상처받기를 바라며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장난감이 되지 마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 문제일 뿐 내 삶과는 무관한 잡음입니다.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진흙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차라리 모른 척 웃으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68세의 이정환 씨는 퇴직 후 동네 산악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모임 중에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환 씨는 늘 혼자 다니시더라. 성격이 그럴만하긴 해. 혹은 예전에 직장 다닐 땐 좀 위에 있던 분이었대요. 요즘은 뭐 다 똑같죠. 이런 식의 말들이 매번 모임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집에 돌아올 땐 괜히 속이 쓰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임을 그만둘까 고민하던 어느 날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은 저 말들에 웃고 넘기고 모르는 사람은 저 말들 듣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다시 그 사람이 비꼬는 말을 했을 때 이 씨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 말 할 시간에 오늘 산행길이나 정확히 좀 기억하세요. 지난번엔 길 잃으셔서 다들 고생했잖아요. 모두가 웃었고 그 이후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이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떠들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휘둘리는 건 결국 내 선택이더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 내 인생은 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젠 되찾으십시오. 내 감정, 내 평안, 그리고 내 존엄을.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믿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노년에 이르면 사람 마음은 더 여려집니다.
이제는 싸우고 싶지 않고 괜히 미움받고 싶지 않고 모든 관계가 평화롭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잘해주고 더 낮춰줍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이유 없이 차갑게 대하며 뒷담화를 일삼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할까? 이 생각이 바로 마음의 독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애초에 불필요한 목표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시선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이는 나의 솔직함을 좋아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것을 거만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는 내 침묵을 배려로 보지만 또 어떤 이는 무시라고 느낍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느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렌즈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까? 왜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려 합니까? 그건 결국 가짜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나로는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애정이 아닌 오해이며 이해가 아닌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위험합니다. 그 마음은 결국 자존감을 갉아먹고 끝없는 자기 검열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잘 보이려다 상처만 남고 웃으려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모두의 사랑은 축복이 아닌 착취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 사랑받으려는 그 집착은 내 인생을 통째로 헌납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나를 아끼고 좋아해주는 이들에게 더 진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72세의 오명자 씨는 교회 성가대에서 1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비집사라는 사람은 명자 씨를 싫어했습니다. 틈만 나면 비꼬는 말투로 어우, 또 센 척 하시네. 처음엔 명자 씨도 충격이 컸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고민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뒷정리를 하던 중 새로 온 집사 한 명이 명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권사님,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하시는지 아세요? 예전에 본인이 성가대장 하려다가 못 됐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줄 알고 괴로워했는데 결국 그 사람 마음에 있던 질투였구나. 그 후 명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비집사가 뾰족한 말을 해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명자 씨의 침착함에 감탄했고 점점 비집사는 고립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썼던 시간이 참 바보 같았어요. 이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살기로 했어요.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자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랑받는 수가 아니라 사랑의 질입니다. 100명이 나를 몰라줘도 단 한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아껴준다면 그걸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답게 살면서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노년의 품격이고 인생의 승리입니다. 네 번째, 나를 싫어하는 이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꽂히는 순간 인생의 에너지가 송두리째 빨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도 머릿속은 그 사람의 말로 시끄럽고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단 한 사람에게 내 하루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감정 낭비이자 자존감 파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웃을 일에도 웃지 못하고 편한 사람 앞에서도 경계하게 되고 결국 내 인생 전체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내 뒷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순간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왜 그런 사람에게 낭비합니까? 노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생을 스트레스에 소모할 것입니까? 아니면 평안과 기쁨에 투자할 것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 사람에게 신경 쓸수록 그 사람은 더 힘을 얻습니다. 마치 내가 고통받는 걸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끼듯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끊으십시오.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누가 내 뒷담화를 들었는지 전부 사소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그 평범한 순간이 그 사람의 말보다 수천 배 가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왜 그 사람에게 저당 잡힙니까? 웃기고 억울하고 속 터지지만 무시하는 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상대는 내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화내길 바라고 상처받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런 감정도 쓰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무시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68세의 장영숙 씨는 마을 반상회에서 수년째 총무 역할을 맡아오며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늘 문제를 만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씨였습니다. 모임만 열리면 영숙 씨의 보고서를 트집 잡고 사람들 앞에서 총무가 왜 이렇게 잘난 척이야? 혼자 다 하려는 거 좀 보기 싫어.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처음엔 영숙 씨도 분노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보기도 하고 일부러 그 사람에게 다가가 잘해보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핏곰과 험담, 눈치 주기만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1초도 아까운 감정을 쓰지 말자. 그날 이후 시씨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던지듯 받아도 무표정, 비꼬는 말을 해도 그냥 미소. 아무 감정도,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시씨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자 저렇게 나를 세워? 영숙 씨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결국 몇 달 뒤 시씨는 스스로 자리를 옮겼고 영숙 씨는 여전히 총무로 박수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진작 저럴 걸 그랬어요. 괜히 애썼지. 그 시간에 바느질 하나 더 했으면 조끼 한 벌은 떴겠네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이에게 쓰는 에너지는 내 삶의 아름다운 조각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 귀한 에너지 단 1초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값집니다. 5번째, 나를 아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는 풍성할수록 좋다고 믿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 반갑게 인사받고 모임마다 초대되는 삶이 이상적인 삶처럼 포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애씁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나를 깎아내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상처투성이입니다. 칭찬보다 뒷담화가 많고 진심보단 가식이 넘치며 나를 향한 관심은 표면적인 관심일 뿐입니다. 사람은 많아도 마음 둘 곳은 없고 인사는 넘쳐도 진짜 걱정해주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꾸 외롭다고 느낍니다. 수십 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수백 명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딱 한 사람이 나의 고단한 하루를 이해해주고 내가 조용히 눈물 흘릴 때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상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소외감은 더 커집니다. 예전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화 중에도 휴대폰을 보고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는 세상의 차가움을 이기는 따뜻한 담요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고집마저도 미소로 받아주며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줍니다. 어떤 꾸밈도 어떤 과장도 없이 나를 바라봐주는 존재. 그 사람 하나만으로 외로운 세상에서 버틸 힘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에너지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내가 무너질 때 옆에 있어줄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존재는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뜻밖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70세의 조영자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까지 일했고 남편과도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인생은 행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던 그때 카페 주인인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항상 혼자 오시는데 따뜻한 차 한 잔 서비스로 드릴게요. 오늘도 멋지세요. 그 짧은 말에 형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한두 번씩 그 카페에 가게 되었고 카페 주인은 자연스럽게 형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처럼 챙겨주고 가족처럼 위로해주며 언제부터인가 형자 씨는 내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형자 씨, 그 카페 하나가 형자 씨 인생을 바꿨네요. 형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 하나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를 진짜로 봐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맞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삶을 지켜주는 벽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보다 단 한 사람의 진심이 훨씬 소중합니다. 이제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인생의 배경일 뿐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미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이에게 감정과 시간을 퍼주며 내 삶을 스스로 갉아먹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남의 시선에 질질 끌려다니기엔 나의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지키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